같은 주말 오전. 지하강당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 AI 도구의 활용법을 공부하는 모임. 회원들끼리 활용법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자리입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같이 연결을 해서 얘를 PDF 파일로 제가 공부하길 원하는 학습 자료를 만든 뒤에 제가 아이패드에서 필기하는 굿노트 앱으로 자동으로 임포트 시키기까지를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이도, 하는 일도, 배경 지식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AI의 쓰임새를 넓혀보려 같이 머리를 맞댑니다. 저도 챗GPT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배워보니까 다양한 툴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하면은 되게 많은 생산량을 좀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거를 느끼게 돼서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 도구가 새로운 기술이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란 통념과 달리 중년 이상 연령대 회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변곡점에 있으신 분들,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AI가 정말 큰 그 차별화 포인트이자 그 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좀 더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도구가 갖고 온 다양한 가능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뭐 2, 3일씩 걸리던 거는 뭐 30분 이내에 끝나는 뭐 이런 일들은 뭐 일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렇게 가면 4일째까지 갈 수 있겠다고 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AI가 선보일 미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완성일까? 디스토피아의 서막일까? 전자책 위주로 누구든 책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출판사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일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 이런 거를 복사를 한 후에 여기에서 이거를 밑에 책 속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넣어야 되는 게 ICBM도 넣어야 되고 이게 30건 넘어가는 순간 아 버거운데 이렇게 되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주말 지나면은 50건, 60건, 70건 이런 식으로 몰려 있고 연휴가 껴 있으면은 100건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업무량에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못 다루니까 공부해서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개발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외주를 주고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분이 이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내가 찾아줄 수 있으니 그러다 챗 GPT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스스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GPT한테 배경을 주고요. 그래서 나는 엑셀의 도서 정보를 바탕으로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 있어. 이걸 파이썬으로 자동화하려고 해.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파이썬
코드를 짜줘, 설계해줘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읽고 파이썬 오토메이션 코드를 이제 막 생각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좀 기다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AI 도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각 서점 사이트에 도서 정보가 순식간에 자동 입력됩니다. 자기가 저장하고 또 좀 기다렸다가 그 밑에 있는 새로운 도서를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고 가능하다 확인하고 내용을 넣고. 덕분에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냥 빨리빨리 해도 2, 3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30분이고 50개면 15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 하는데 15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20초, 15초니까 대략 잡아도 10분의 9분의 1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블로그를 통한 책 마케팅도 모두 AI 도구를 활용해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든 외주를 주는 것이든 이제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창작 영역에서도 생성형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시켜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개발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처음에 기획 단계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이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에 어떻게 지시해야 할지 잘 몰라도 지시문 생성 자체를 AI 도구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미국과 유럽에서 영화 포스터에 대한 어떤 책을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줬어요.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대 느낌을 살릴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20년대 스타일을 본인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타일로 포스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AI 도구가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기존의 업무를 하던 사람을 AI가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통 붓기라고 해서 좀 밑색을 까는 작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시들이 해줬어요. 근데 그 어시들이 그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이제 대생이라든가 어떤 후반 작업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어시가 필요가 없게 됐죠. 지식 기반 산업에서도 AI의 쓰임이 많아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활용해 창업까지 한 이 변호사도 위기감이 진로를 바꾼 배경이 됐습니다. 그때 법무팀이 10명 있었는데 2명 빼고 다 책상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감으로 다가왔고요. 여기 있다가는 이제 책임지는 사람 1명, 실무하는 사람 1명 빼면 AI가 다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나의 독특함을 가져갈 수 있지? 변호사의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늘도 집니다. 법률 쟁점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그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고객 관리를 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보낸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AI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표 변호사님들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석에서 이제 어소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제 전사 변호사님들 별로 필요 없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520개 직업을 대상으로 AI에 의한 직무 대체율을 추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직무가 AI로 대체될 확률의 평균값은 38.69%. 3년 뒤에는 66.71%로 2배 가까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장 직무 대체율이 70%를 넘는 직업은 하나뿐이지만 3년 뒤에는 226개 직업이 직무 대체율 70%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습니다. AI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직원 6,000명을 해고한 것이 그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력 감축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의 예상과 언론의 예상이 중간 관리직을 많이 줄일 것 같다. 그래서 효율화를 조직을 시킬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인원 해고를 했던 비율을 봤더니 놀랍게도 가장 높은 비율이 누구였느냐? 코딩을 하는 코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그보다 앞선 4월 말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난 자리에서 AI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체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So I'd say maybe 20-30% of the code that is inside of our repos today in some of our projects are probably all written by software. 일자리 대체 현상은 특히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주니어들을 해고하는 경향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예전처럼 AI와 함께 코딩을 해봤더니 정말 본인 혼자서 주니어 3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주니어를 뽑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줄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현실적인 사례로 들어오고 있고. AI가 미숙련 단순 업무를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다간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자가 될 기회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초반부터 키워야 되는 인력들을 그냥 바로바로 AI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아예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종자를 정말 씨를 말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1년차, 3년차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글 쓰는 작가들 그냥 싹 다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크면 이 친구들이 안목을 키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사회가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취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든지 노동시간을 확 줄여서 괜찮은 일자리를 잘게 잘라서 나눠 가시든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데 AI가 만든 생산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AI 도구가 노동 현장에 가지고 올 또 다른 변화는 개개인의 능력 격차를 크게 벌린다는 점입니다. AI 도구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져 유능한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의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10배짜리 증폭기를 쓰면 100만큼 일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20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10배짜리 증폭기를 쓰면 200만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격차가 10만큼 나던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100만큼의 격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즉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픈 AI가 세상에 챗 GPT를 공개한 뒤 AI의 발전 속도는 현기증이 날 만큼 빨라졌습니다. 오픈 AI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더욱 앞서 나갔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전통적인 기술 대기업들은 앞선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고삐 풀린 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공개되는 AI 기술들은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알파 이볼브는 세상에 없던 걸 할 수 있는데요? 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AI가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코드를 자기가 개선해서 스스로 점점 더 진화해 버린다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They left behind a... 구글이 최근에 선보인 영상 제작 AI 도구는 실제와 가짜의 경계를 한층 더 무너뜨렸습니다. 기존의 AI 영상 제작 도구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이제 음성까지 입혀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여성 가수가 AI와 관련된 노래 가사를 부르는 장면을 3가지 상황으로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다 붙여놓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체감 5분 이내에는 무조건 나와요. 실제 촬영했다 해도 손색이 없는,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몇 분 지나지 않아 만들어집니다. 어두운 조명에 담배 연기로 가득 찬 1950년대 뉴욕 재즈바 벨벳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감미로운 피아노와 베이스 선율 속에서 AI로의 외로운 감정을 설정적인 쓸쓸한 장면을 표현하는 장면. 벌써 단편 영화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영상으로 5분 이내의 영상들은 상당히 퀄리티 높게 온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길어지고 또 그 자연스러워지는 건 사실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제가 AI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은 가뜩이나 심해지는 탈진실 시대에 더 큰 숙제를 던져줍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세상에 등장한 지 3년도 안 돼 우리 일상과 산업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까지 합니다.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혁명적인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 일반지능,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기를 늦어도 2030년이라고 봅니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지는 시기가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자기보다 지능이 뛰어난 어떤 존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어떤 제도를 갖고 있나? 어떤 법을 준비하고 있나? 인간의 능력을 더 배양해 AI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신세계가 마냥 멋지기만 하진 않을 거란 경고입니다. AI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AI를 쓸 줄 아는 실력이 없으면 AI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AI에게 의존하면 자기 손으로 그 디테일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AI가 뭘 갖다 줘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먼저 교체되는 사람이 되고 대체되는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Now